나는 축구 선수 지단을 좋아한다. 철벽 수비들에 둘러싸여 공격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지단이 움직이면 순식간에 공간이 만들어지곤 했다. 그 속에서 결정적인 골이 나왔다. 그 순간들을 아직도 떨리게 기억한다. 자신이 창조해낸 공간에서 펼치는 지단의 축구는 아름다웠다. 공감이 그렇다. 옴짝달싹 할 수 없을 것처럼 숨막히는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공감이 몸에 배인 사람은 순식간에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는 것 같던 공간이 순식간에 눈앞에 펼쳐진다. 사람들 마음 속에서 공감이 하는 일이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사지를 빠져나올 수 있다. 공감의 힘이다. 그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공감의 힘을 내가 가진 경험과 정성을 다해 펼쳐놓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 지금 내가 가진 나의 모든 것이다. 2018년 9월 정혜신. 안녕하세요. 션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정혜신 작가님의 당신이 옳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는 서문을 먼저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에필로그부터 읽었네요. 그 이유가 사실 이 책의 흐름을 관통하고 있는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맺은말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거꾸로 읽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읽게 됐습니다. 이 책을 잠깐 소개하자면 30여 년간 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신 정혜신 작가님, 자신이 보고 경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책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았던 그 편린들이 고스란히 잘 녹아있는 것 같아 이 책을 고르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열이 나게 되면 또는 기침을 하게 되면 병원을 가게 되죠. 아니면 약국에 들러서 약을 챙겨 먹거나 아니면 잡았던 약속 또는 일정을 취소하고 쉬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아플 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혜신 작가님이 답을 해주는 책이 바로 당신이 옳다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왜 우리는 아픈가입니다. 내 삶이 나와 멀어질수록 위험하다. 나가 흐려지면 사람은 반드시 병든다. 마음의 영역에선 그게 팩트다. 공황 발작은 자기 소멸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버둥거리며 보내는 모르스 부호 같은 급전이다. 내가 희미해지고 있어요. 거의 다 지워진 것 같아요. 라는 단말마다 공황 발작의 원인을 생물학적 요인 중심으로 판단하면 증상을 없애기 위해 약물 치료에 보다 치중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공황 발작이 의미하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집중과 해결은 놓치기 쉽다. 사람은 나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에게 끌린다.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순간은 거침없이 나를 표현할 때다. 모든 아기가 아름다운 것도 그 때문이다. 스타로서의 성공도 매력적인 나일 때, 독특한 내 스타일을 그대로 드러낼 때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너의 욕망에 완벽하게 맞춰 움직이는 나로 살아갈 때만 가능하다. 스타는 어느 순간 자신이 가진 막대한 자산이 전부 너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지금은 마음껏 인출해서 쓸 수 있지만 너의 눈밖에 벗어나는 순간부터 한 푼도 인출할 수 없으며 그 즉시 천둥 벌거숭이로 겨울 벌판에 버려지는 신세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인기 절정의 연예인도 결정적 실수나 악성 댓글 한 번에 그간의 모든 환호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이 된다. 하루에 1000통 넘게 오던 팬레터가 거짓말처럼 한 통도 오지 않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야 만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그럴 때 스타는 인기나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를 생생하게 실감한다. 그걸 뼛속에 새긴다. 지금의 인기가 아무리 높아도 악착같이 돈을 더 모으려고 하고 훗날을 위해 따로 무엇이라도 도모하려 한다. 사람에 대한 스타들의 인식은 스타가 되기 전과 달라진다. 좋은 쪽으로가 그들에게 사람은 공포에 가까운 존재가 되고 그 공포는 내면화된다. 그런 공포를 이기기 위해 더욱 너에 충실해지려고 한다. 계속적으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나의 욕구이고 내 삶이라고 합리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삶을 유지하지 못한다. 공포를 극복하기 어렵다. 줄타기 같은 삶을 시작한다. 나와 너가 순간순간 겨루다가 서서히 나를 지워나가기로 한다. 그렇게 자기 소멸의 길로 접어들며 병이 든다. 스타가 아니더라도 부모나 배우자의 강력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 자체를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 주어진 역할에 헌신하는 것이 자기 삶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스타들이 겪는 공황장애, 삶의 원리와 매우 닮아 있다.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삶의 풍경이다. 자기성이 소거된 채 부모의 기대나 사회적 역할, 가치 등에 전적으로 기대어 살아가던 사람은 절대적 의존 대상이던 그 부모나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절대적인 내 역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일이 없어지거나 그 자체가 빛을 잃을 때 공황 발작을 경험할 수 있다. 예견된 수순이다. 공황 발작은 곧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지만 절대
멋지 않으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생생하지만 물리적으론 절대 죽지 않는 병이다. 공황 발작 자체로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자기 소멸의 끝에서 탈진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 삶을 거둬들이는 경우는 꽤 있다. 심장이 약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워가며 살던 삶의 끝자락에서 더없이 기진맥진해지면서 생 전체에서 마침내 손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다. 누구든 내 삶이 나와 멀어질수록 위험해진다. 네. 정혜신 작가님은 앞서 제가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시죠.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왜 우리가 아픈가에 대한 부분을 내 삶이 나와 멀어질수록 위험하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하다 보니 나라는 사람을 숨기고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는 게 그런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내 삶이 나와 멀어지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한편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아첨도 하기도 하고 친해지려고 더 노력을 하고 나의 모습을 숨기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많이 보여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곧 아픔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깨달았던 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조금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의 공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진단이 내려지면 어떤 치유가 필요할까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할 것 같은데요. 사람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 사람들이 부르는 별칭 중 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건 치유자라는 말이다. 어깨가 무거운 별칭이지만 그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거의 전부이기도 하다. 현장 치유자로서 내가 가진 결정적 무기를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공감이다. 공감은 힘이 세다. 강한 위력을 지녔다. 쓰러진 소도 일으켜 세운다는 낙지 같은 힘을 가졌다. 공감은 돌처럼 꿈쩍 않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경각에 달린 목숨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도 가졌다. 치유의 알파와 오메가가 공감이라고 나는 믿는다. 삶의 생생한 저작거리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마음을 섞고 감정을 공유한 끝에 얻은 깨달음이다. 공감에 대한 이런 결론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절대 명제만큼 내가 깊이 신뢰하는 팩트다. 그런 정도로 공감이란 걸 신뢰하고 애정한다. 공감에 대한 오해나 편견은 셀 수 없이 많다. 시간을 아주 많이 낸다면
공감의 극적인 효과를 혹시 볼지도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바쁘고 여유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공감 같은 1대1 아날로그식 소통은 적절한가?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그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소통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조바심이 생길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힘 중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힘이 공감이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이다. 공감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투입하여 최첨단 의학, 약학, 뇌과학, 생리학, 유전학, 생물학 등의 연구 방법론을 통해 개발된 어떤 항우울제보다 탁월하다. 동시에 그런 약물과 다르게 부작용이 전혀 없다. 압도적인 효과가 있는데 부작용도 없으니 비교가 무의미하다. 비유적으로 항우울제 등의 약물이 극심한 갈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동네 어귀에 살수차가 와서 물을 쏟아놓고 가는 것이라면 잘 벼려지고 정확한 공감은 목이 타는 사람에게 다가와 나뭇잎 띄운 물 한 잔을 직접 건네는 일이다. 공감이라는 심리적 무기를 가질 수 있으면 사는 일이 홀가분해진다. 사람 관계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언제나 내가 먼저다. 그는 친구의 고통에 공감하려고 애쓰다 자기를 만났다. 오래전 자기를 있는 그대로 대면했고 그 자기에 주목하고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나서 홀가분해졌다. 그 후부터 친구를 만나도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는다. 화도 별로 안 난다. 그 친구만의 속도가 따로 있겠거니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친구가 자신의 진심을 알고 있으니 준비가 되면 언제든 자신에게만큼은 털어놓을 거라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과 오래전 자기 삶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이 내 것인지 모르게 뒤섞여 혼란스러웠던 것이 분리된 것이다. 공감은 상대를 공감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깊은 감정도 함께 자극되는 일이다. 상대에게 공감하다가 예기치 않게 지난 시절의 내 상처를 마주하는 기회를 만나는 과정이다. 이렇듯 상대에게 공감하는 도중에 내 존재의 한 조각이 자극받으면 상대에게 공감하는 일보다 내 상처에 먼저 집중하고 주목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따스하게 물어줘야 한다. 언제나 나를 놓쳐선 안 된다. 언제나 내가 먼저다. 그게 공감의 중요한 성공 비결이다. 공감하는 일은 응급실 당직 의사처럼 상대에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의무가 되면 결국
내가 먼저 나가 떨어진다. 너를 공감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공감하는 일이다. 대개는 여기서 걸려 넘어져 공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 구하는 일에서 결정적으로 실패한다. 상대에게 더 집중하려고 자기 감정을 누르고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감정 노동에 시달리다가 결국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공감은 내 등골을 빼가며 누군가를 부축하는 일이 아니다. 그 방식으론 상대를 끝까지 부축해낼 수 없다. 둘 다 늪에 빠진다. 공감은 너를 공감하기 위해 나를 소홀히 하거나 억압하지 않아야 이루어지는 일이다. 누군가를 공감한다는 건 자신까지 무겁고 복잡해지다가 마침내 둘 다 홀가분하고 자유로워지는 일이다. 너를 공감하다 보면 내 상처가 드러나서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나도 공감받고 나도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공감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특별한 선물이다. 세월호에 탔다가 희생된 학생 A와 3살 때부터 같은 빌라의 위아래층에서 살며 같이 놀고 자란 B가 있다. B는 세월호 사고 후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A가 그립다는 얘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B. A가 사고를 당하지만 않았으면 그냥 우리 내일 어디서 만나자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꿈에 나와줘, 꿈에서라도 만나자는 말을 자주 해요. 그게 너무 속상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나. 그렇구나. 얼마나 보고 싶은 거니? B. 만약 지금 죽어서 A를 볼 수 있다면 죽어서라도 A를 보러 가고 싶어요. 너무 소중해요. 나. 아, 그런 정도였구나. 그렇게나 보고 싶었구나. 마지막 내 반응에 주목하자. 나는 그때 B에게 그렇겠구나. 친구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겠네. 라며 나도 네 마음이 그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듯 말하지 않았다. 나도 네 마음과 똑같다고 말하지 않았다. 실제로 나는 B가 그렇게까지 힘들고 슬퍼할 줄 짐작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아, 그런 정도였구나. 그렇게나 보고 싶었구나. 라고 반응했다. 나는 네가 그 정도까지 슬프고 그리워할지는 짐작도 못했어. 그런데 너는 그런 정도였구나. 그랬구나. 라고 말한 것이다. 그때 내가 아이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면 공감이 아닌가? 공감이다. 나는 미처 몰랐지만 너는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하고 아이의 그 마음을 받아 안는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아이의 존재 전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공감이다. 모든 인간은 각각 개별적 존재, 모두가 서로 다른 유일한 존재들이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같은 감정을 갖지 않는다. 다르다. 그러므로 공감한다는 것은 네가 느끼는 것을 부정하거나 있을 수 없는 일,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함부로 규정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는 것이다. 관심을 갖고 그의 속마음을 알 때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물어봐주고 끝까지 이해하려는 태도 그 자체다. 그것이 공감적 태도다. 공감적 태도가 공감이다. 그 태도는 상대방을 안전하게 느끼게 하고 믿게 하고 자기 마음을 더 열게 만든다. 공감에 대한 실질적, 저는 사실 이 챕터의 글을 읽으면서 감정이 많이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내가 느낄 수 없는 감정이지만 그랬겠구나, 그랬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곧 공감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남의 슬픔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이 책은 모든 이들의 생각에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이 실제의 나다. 억지로 누군가를 공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줄 때, 그것이 바로 공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당신이 옳다. 저는 그래요. 마음이 요즘 많이 힘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또 역시 위로가 될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옳다. 이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